네, 나그네입니다. 별일 없으셨죠? 한 구독자분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참 놀랍도록 적응을 빨리 한다고요.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말이죠. 그것이 빠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간의 근황과 이야기 말씀을 주시더군요. 뭐가 다른지, 한국 그리고 동남아, 거기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까지. 기분 좋죠. 일반적인 체험하면서 느낀 것을 말해 달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죠. 그건 데일리 라이프 중 느낀 거 풀어가는 이 나그네 신뢰해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말이죠. 그간의 제 영상에서 몇몇의 이야기는 역시 태국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 거기에 이 나그네 여기 오기 전에 필리핀을 한참 경험도 했던지라 그것들이 궁금하신 듯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가지시면서 그 느낀 점을 알고 싶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간 구독자님들과의 채팅과 가끔 하는 통화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면서 두서없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정리 예, 아무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나그네 네가 그걸 말할 자격은 되냐, 경험이 뭐 얼마나 있다고, 특히 태국 말이죠. 그런 말씀 하실 테니까 잠시 언급하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우선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동남아 국가 간 여태 제가 느낀 여성들의 차이를 느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텐데요. 필리핀은 바이크 여행을 목적으로 한 10여 년 전서부터 들락날락했고, 한때는 팬데믹 내내 깊고 긴 사연에 바뀌어서 지내기도 했었고요. 태국은 지금 어찌어찌 하여 들어오게 되어서 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에서 있을 때서부터 잘 알고 지냈던 두어 명의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그 친구들 모두 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대학교 교환 학생으로 한참을 한국에 머물렀었던 친구들인데요. 그들이 베트남에 들어간 후에도 지금까지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네들 19살 때 한국 들어와서 알고 지낸 게 지금은 24살 정도 되었고요. 또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한국 남자, 그것도 우리 나이대 한국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일 텐데요. 제 사연들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뭔 말이냐 참.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들은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즘 각종 미디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남자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꼭 동남아 여성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모방할 거예요. 요즘입니다. 예전은 달랐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제니까 거기에 국한돼서 언급해 볼게요. K-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남자처럼 다 잘생긴 줄 알고 매너도 좋고 시크하면서 마음속 깊이 자신의 연인을 엄청 사랑하는 그런 남자로 아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듯 합니다. 또 요즘의 더치페이 문화와는 다르게 한국 남자는 연인을 위해 모두 다 해주는 남자로 그려지고 있죠. 한국 남자, 사실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거 솔직히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만나게 될 한국 남성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선 대부분의 동남아 여성과 국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한국 생활에 지치고 또 사랑에 실패하여 더 이상은 혼자이기는 싫은데 그냥 평범한 재시작은 하고 싶지 않고, 또 한국을 정리하고 거기서 뽀대나게 시작하고 인생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거기서 오는 현타들이 꽤 크죠. 여튼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랑인지 아니면 거래인지 모르는 어느 정도의 성과 후의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한국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문화 차이가 많다고는 알고는 있고, 간접적인 정보로 모두 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며 덤비다가 낭패 볼 일이 많기도 하죠. 우선 필리핀의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챙겨주고 자기 가족, 안위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좀 희생을 많이 하죠. 솔직히 저는 중상위층 사람은 못 만나봐서 몰라요. 일반이거나 서민, 거기에 극서민층까지만 경험을 해본 것이니까 그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고요. 아울러 참 스마트한 것은 그들은 드라마 속 한국 남자와 필리핀을 찾는 한국 남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SNS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아주 정확히 알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알죠. 그러다 보니 한국 호구를 만날 때 하는 패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어찌 보면 한국 남자를 잘 알게 처음에 맞춰주다가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울러 한국 남자는 여성 편력이 아주 높다고도 잘 알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필리핀을 찾는 남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처럼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원한다고 믿으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질투심 유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말들을 하죠. 얼마든지 너 말고도 더 좋은 여자, 또 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자랑처럼 말을 하니까요. 뭐 아무튼요. 그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난 자존심은 아마 필리핀, 태국보다 훨씬 더 하고요. 뭐 당연하죠. 한 번도 전쟁에서 깨져본 적도 없는 나라이고 근래에서는 미국과 싸워도 승리했었으니까요. 그 자존심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으로 좀 일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마트하게 칭찬 일색으로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봅니다. 그에 비해서 태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길에서 흔하게 보는 외국인 중 하나로 한국인을 보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꾸준히 지켜보는 듯합니다.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요. 정말 한참을 모르는 척하면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시선은 분명히 느낍니다. 관심의 시선, 그리고 지켜보는 듯한 그런 시선 분명히 느끼는데 정말 모른 척하면서 지켜봐요. 그런 후에는 마치 한국 여성처럼 이리저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도 지그시 자신을 또 표현하고 그런 후에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그럴 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지켜보고 판단되면 좀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일단은 앞뒤 분간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차후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필리핀의 경우는 먼저 자신의 매력에 일단은 흠뻑 빠지게 합니다. 섹시함이라든지 뭐 어떤 유형이든 간에요. 그 후에 물리적이든 어떻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좀 무리수를 많이 띄우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저게 명분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지 뭐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좀 우습기도 하고요. 나그네 네가 얼마나 그 태국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직접적인 큰 경험은 아니지만 지금 제 주변에는 썸을 타고 또 시작하는 연인도 있고요. 또 갈아타는 과정까지 정말 숱한 커플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굳이 러시안까지 말한다면 정말 외적으로는 그런 건 느껴지지 않지만 마인드에서는 느껴져요. 처음부터 폭풍 질문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 표현해 주고요. 거기에 자신의 매력, 어필 역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 금방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태세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하소연을 통한 끄다지기에 들어가죠. 러시아 여자친구들 지난날에 그래서 조금은 압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한국인과 비슷한 마인드 태산을 보이는 쪽은 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말은 연예인으로 가기에 가장 어려우면서 또 이어지면 한국과 비슷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속이 좀 깊고 생각하는 게 확실히 좀 우리하고는 많이 비슷해요. 그들 역시 간혹 빠른 전환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요. 처음 나그네 여기 도착했을 때 모든 거 잊고 좋은 여자친구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태국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이 일러주었는데요. 여기 태국 여성은 만나는 것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헤어짐도 빠르다. 그게 이들의 특성이다라고 말했는데 겪어보니까 이들도 사랑, 연인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시작하는 것, 또 끝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쿨하지도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요즘의 한국의 흐름처럼 사랑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 더 치중해져 가는 현상은 이것도 비슷한데 그래도 타 인근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크게 못 미칩니다. 그 외 필리핀 또 베트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분 상승이나 안정된 미래를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 심한 건 또 역시 불편한 사실인 듯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한국을 아는 우리 자국민들은 한국도 세계 경제 하락에 맞물려서 예전 같지 않은 경제력인데 마치 이분들은 그들만 힘들고 한국은 끄떡없는 아주 잘 살고 또 정이 많아서 약간의 감성만 터치해주면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아직도 알고 있는 듯해요. 거기에 나이든 아재는 그 목적이 조금 분명해 보이니까 딱 좋은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필리핀은 그 목적을 잘 파악하면 가까워지기 조금은 쉬울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항상 재보고 지켜봐야 하는 피로감은 분명히 있죠. 한국 남성들한테는요. 조심도 많이 해야 하고요. 현실적인 비유는 이 영상의 관심도가 좀 높고 댓글에 반향이 좀 있다면 해보긴 할 텐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튼 거기에 베트남은 자존심도 세고 처음부터 의미 부여, 동기 부여 그런 거 많고요. 모든 일에 명분이 있어야 뭐 설명도 되는. 어찌 보면 그런 면은 우리네와 비슷한 점이 많고요. 태국은 그냥 우리네 20년 전 모습과 마인드 그렇게 저는 연상이 돼요. 지속된 안정에 크게 생존에 대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지만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건지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어요. 뭔가 그들만의 세상 여러 가지 조건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여기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남녀 비율이 여자가 훨씬 더 많아서 남자들이 여러 여자 거닐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잘 나가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또 여러 여자들 예, 그런 것이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남자들 정말 썸 타는 여성들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한참 기다리기도 하고요. 처음이 느린 만큼 또 연인이 된 후에는 꽤나 오래 지속되고 서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더라고요. 또 상대방의 일이라든지 그런 프로적인 모습들은 많이 지켜주려고 하고요. 한국과는 다른 국적에 있는 여기 남자들도 태국 현지에서 현재 아내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글쎄요. 필리핀에서 본 백인 남성들이 현지처 대하는 일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고 그 태도, 마인드 확실히 다르담을 느낍니다. 그런 필리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필리핀 여성을 알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인들 역시 그에 준한 대응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보는 모습은 그냥 어찌 보면 한국인 정서로 보면 평범한데 솔직히 필리핀을 많이 겪어본 이 나그네는 그게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정말 안일하게 살아가는 백인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분명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 매력도는 어느 쪽이 나은지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 미인으로만 본다면 태국, 베트남 분들이 필리핀보다는 훨씬 피부색이라든지 객관적인 미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이쁘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 태국의 경우는 용로로 이어진 중국, 그러니까 북방계 쪽 계열 그 유입이 역사적으로 훨씬 용이하니까 또 지리학적으로도요. 당연히 그런 것일 테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중국인 워낙 비화된 모습의 예전 기억에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개성 자체는 피부색도 원래 하얗고요.
이쁘시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보태면 태국 분들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뭐 뷰티 시술이라든지 성형이 또 흔하고요. 나름대로 생활 수준이 인근 국가보다 높아서 그 세련됨이 남다릅니다. 거의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여성들의 세련미만큼 또 어쩔 때는 더 웃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미인 궤도의 그 세련됨, 거기에다가 뭐 시술, 성형까지 단점 보완이 되었으니까 안 이쁘면 또 그 말이 또 이상한 거겠죠. 예, 이상한 거예요. 필리핀도 역시 스페인계 혈통 또 화교로 인한 중국계 혈통 중 잘 믹스되어서 정말 미인 중에 미인도 가끔 태어나시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척도로 굳이 칭한다면 태국, 베트남에는 솔직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탄수화물 섭취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타 인근 국가에 비해 몸매 가꾸기도 좀 힘든 환경이기도 하고요. 베트남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태국 여성들은 휘트니스 가는 거 거의 일과 요즘 트렌드로 보면 말이죠. 거기에 세련됨도 더 보태졌으니까. 괄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이 해외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솔직히 한국인은 마늘의 힘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노화 속도도 많이 느린 편이라고 판단을 그들은 하고 있고요. 근데 태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20살 약간 넘은 것 같은데 나이 막상 친해져서 물어보면 29살이고 30대인 여성들도 정말 많고요. 40대인 여성이 마치 20살 초반인 것 같은 세련미를 보일 때도 많고요. 저도 놀라고 있어요. 몇 번 놀랬죠. 베트남도 솔직히 좀 어려 보이는 것도 맞고요. 근데 필리핀은 패스할게요, 언급을. 아무튼 저는 오늘 할 말 많을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아무튼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쉽지가 않네요. 무엇이 다른 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또 이 영상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댓글 주시면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워서요.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냥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또 봬요.